오늘도 아무런 의심 없이 뉴스를 보셨나요? 아니면 속는셈 치고 보셨나요? 가짜뉴스 퇴치 프로젝트 똑똑팩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똑똑한 팩트체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똑똑팩토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팩톡지기를 맡고 있는 KBS 임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팩트 캐스터 김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팩트체크 인턴 팩트원 최다원입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도 팩트체크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중에서 꼭 알아둬야 될 중요한 기사가 뭐였을까요?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도마에 오르게 됐습니다. 자, 일본의 경제 보복이 계속되고 있어요. 점점 한일 간 감정이 고른 깊어만 가는데 이렇다 할 뾰족한 해법은 안 나오고 있죠. 그 과정에서 일본이 좀 이상한 주장들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팩턴이 좀 정리를 해오셨죠. 그 어떤 주장들을 했는지 여러 매체들이 검증을 했거든요. 일단 그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하겠다고 밝힌 게 크게 세 가지인데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그리고 포토리지스트, 그리고 고순도 불화수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이어서 우리나라가 주로 일본에 수입을 받았던 주요한 재료들이었는데요.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가 살인가스 같은 화학 무기 원료로 쓰일 수 있고 이게 한국을 통해 북한까지 전달될 수 있다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너무 어려운데 이게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무슨 근거가 있는 건가요? 특히 이 불화수소는 무엇인가요? 사실 일본 측에서 이렇다 할 뚜렷한 근거는 내세우지 못했고요. 불화수소는 반도체를 만들 때 불순물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한 부식성 기체라고 합니다. 반도체 회로 보면은 막 이렇게 어떤 문양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패턴들이 좀 있잖아요. 그 패턴에서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필요 없는 부분을 좀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걸 녹일 수 있는 그런 소재로 쓰인다고 합니다. 99.999% 지금 논의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 고순도 고순도의 불화수소는 그 고품질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아주 필수 소재인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주로 거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죠. 다른 나라도 있잖아요. 일본이 아니라 뭐 미국 뭐 이런 기술력 좋은 나라들에서는 수입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본 거를 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상 독점 체제죠. 뭐 최근에 러시아에서도 우리 제품 한번 써볼래 하고 뭐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지금 정부가 뭐 검토하고는 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대체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좀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또 하나 살인가스. 저는 이 살인가스 살인? 네, 살인. 살인. 죄송합니다. 사람 죽여버린 네, 살인. 네. 저는 사카린 옛날에 뭐 사카린이랑도 사카린.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네. 이건 또 무엇인가요? 무슨 옴진리교 살인가스 테러에서 나왔다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걸 아시네요. 그 저기 되게 옛날에 있었던 1995년도에 일본 95년도? 예, 95년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또렷하신 것 같은데 네. 기억이. 기억이 안 나요. 저도 네. 역사교과서에서 배운 거라 그렇다고 치고 95년도 도쿄 뭐 지하철 등에서 이게 그 인체에 아주 유해한 그 살인 가스를 독가스죠. 살포한 그 테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옴진리교라는 그 종교단체 소행이었었는데 당시에 13명이 목숨을 잃고 한 5,000명 넘게 부상을 당하셨다고 하죠. 그래서 전후 일본 역사상 최악의 테러로 기록이 됐고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도 그게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일본 정부 이번에 굳이 콕 찍어서 살인가스를 만드는데 전용될 수 있다, 변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그러한 어떤 일본의 공포심을 자극해서 좀 여론몰이를 하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석도 좀 나와요. 그럼 북한 우라늄 농축에도 쓰일 수 있다고 했던데 그게 그건가요? 그 저순도와 고순도가 가격 차이가 또 꽤 난다고 해요. 근데 그 고순도를 일본에서 우리가 비싸게 수입을 해서 어쨌든 몰래 이렇게 어쨌든 북한이 줬다 그러면은 북한에서 그거를 갖고 우라늄 농축할 때도 쓸 수 있는 물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그런 살인가스 같은 뭐 화학 무기를 만드는 데 쓰는 거 아니냐
그런 정황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이제 일본이 주장을 한 거예요. 다른 소재들은 뭐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고순도 불화수소를 콕 집어서 뭐 이렇게 살인가스나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회자가 되는 바람에 거기에 이제 여러 매체들이 좀 일본의 주장이 과연 신빙성이 있냐 검증을 해본 거죠. 네, 그래서 핵심 내용을 좀 알기 쉽게 먼저 탁 콕 집어서 정리를 해드리면 네. 첫 번째 짜잔. 따단. 네. 다이아몬드로 만든 화살촉? 이게 뭘까요? 다이아몬드로 만든 화살촉? 엄청 고가의 화살촉 아닌가요? 오, 그렇죠. 엄청 고가. 이게 던질 수도 없을 것 같은데 비싸서? 그렇죠. 그런 거. 이게 사실은 제 표현이 아니고 네. 그 관련 그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다 보니까 네네. 누리꾼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화살총 만드는데 그냥 뭐 쇠로 만들어도 되는데 그걸 굳이 다이아몬드로 만드는 꼴 아니야?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거 뭐 적절한 비유가 되겠다 싶어서 제가 따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댓글 달아주신 분. 저희한테 달아주신 건 아니지만. 네. 저희한테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또 따단. 네. 두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해봤는데요. 따단. 너무 와우, 아주 너무 현란한 네온 사인이 네. 나오고 있는데 투머치네요. 네, 일본의 뇌피셜. 일본의 뇌피셜. 뇌피셜이 뭐죠? 아니 살인 아까 원숭이 아니 결혼은 잘하시면서. 오, 저희 알만한 분들은 아시죠? 모르실 나이에 수도 대해서. 있어요. 나이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 아니 왜요 네, 왜요 나이 공격이라니. 네, 그게 나이. 아무튼 그렇고요. 자,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아무튼 저희 이렇게 갈 길이 넘어가나요, 바빠서, 지금? 갈 길이 네. 바빠서.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다이아몬드로 만든 화살촉. 요거는 결국에는 싼 값에 만들 수 있는 거를 굳이 비싼 재료로 하겠느냐 이런 논리인 거예요. 제가 좀 맞췄네요. 그런 거죠. 예. 박수 쳐드릴까요? 네. 그래서 이론상 네. 그 고순도로 이제 살인과 같은 화학 무기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근데 또 순도가 낮은 걸로 그러니까 좀 값싼 걸로도 만들 수가 있죠.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게 지금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교차 인터뷰를 해서 검증을 한 사안이거든요. 순도 낮은 불화수소는 또 북한이나 중국에서도 쉽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해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왜 값싼 재료로 만든 것보다 비싼 재료로 만들었을 때 성능이 더 좋아서 뭐 그렇죠. 성능이 좋아서 나는 더 성능이 좋게 만들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전문가들은 뭐 그게 거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까지 다 입을 모으시는 거예요. 설명 좀 드리자면 네. 살인가스를 만들 때 그 불화수소가 들어가는 거는 맞다. 네네. 근데 굳이 비싼 고순도를 쓸 이유가 전혀 없다. 또 굳이. 실제로 아무도 그렇게 쓴 사례를 본 적이 없고. 없다. 근데 또 굳이 고급 기술이 필요해서 비싸게 팔리는 그거를 네. 이렇게 받아다가 네. 만들겠냐 뭐 그런 거고 또 다른 분 또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도 또 살인을 만드는데 고급 불화수소 쓸 필요 없다. 그러면서 불소 치약에 들어가는 그 불화나트륨 같은 물질이 불소 치약 우리가 매일 쓰는 불소 치약에 들어 있는데 그걸로도 쉽게 만들 수가 있다. 굳이 근데 그거를 쓰겠냐 뭐 이렇게 그게 또 다루기도 힘들대요. 고순도라서. 단순히 비싸고 뭐 그런 개념도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려면 다루기가 힘든데 그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겠냐. 과학적으로 설명할 가치도 없다. 와.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셨어요. 또 이제 과거부터 독가스를 만들거나 우라늄 농축할 때 대개의 경우들을 보면은 저순도를 썼다고 해요. 정부도 쉬운 길을 놔두고 굳이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겠냐. 뭐 다 이게 모두가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일본이라면 네. 그러니까 일본은 뇌피셜. 네. 제가 만약 일본이라면 명확한 근거가 있다 그러면 저 같으면 깔 것 같거든요. 그쵸. 한 방에 그냥 딱 KO 시키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왈가왈부 막 이렇게 서로 말싸움하고 말 바꾸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근데 아직까지 명확한 명확한 근거가 근거가 없었고
계속 지금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않고 있으니 그러면 지금까지 별다른 근거가 없으니 그러면 일본의 주장은 사실로 보기 어렵다. 예. 이거 생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그렇죠. 사실 뭐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네. 너무 근거 없이 그러게. 정말 뇌피셜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너무하는 생떼 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긴 해요. 우라늄 농축에 쓰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었잖아요. 고순도 불사는 쓸 일이 없다 뭐 이런 말인가요? 네, 저순도로도 충분히 생화학 무기를 만들거나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다는 게 화학 분야나 원자력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시고요. 또 불화수소가 형석을 황산에 녹여서 만드는데 중국이 최대의 형석 생산지이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도 황산을 연간 100만 톤 정도를 생산을 한다고 해요. 자기 나라에서도 충분히 값싸고 괜찮은 걸 생산할 수 있는데 굳이 남의 나라에서 몰래 비싼 값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더불어서 이제 그 고순도 불화수소가 좀 유독 물질이다 보니까 우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좀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뭐 수입해서 어디다가 쓰고 이게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다 이제 그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게 관련 전문가와 업계 설명이에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우리 성윤모 산자부 장관이 네. 그 일본 주장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업체들 우리나라 업체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했다고 해요. 긴급 네. 조사를 해서 봤더니 뭐 이게 무단 유출됐다는 뭐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네, 공식적으로. 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잘 모르는 거잖아요. 정부 발표만 믿어도 될까요? 제가 좀 의심병에 걸려가지고 톡톡팩톡을 하다가 톡톡팩톡을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정말로 유출됐다면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나 유엔에서 이미 문제를 삼았을 가능성이 클 것이고 그리고 이게 세상이 이게 비밀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세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렇게 좋은 카드를 일본은 왜 내놓지 않느냐. 이렇게 명확한 정황 뭐 증거가 있으면 그렇네. 네. 게임을 치면 일종의 치트키처럼 네. 한 방에 게임을 지배할 수 있을 만한 카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부는 그래서 국제기구의 조사를 받아보자. 누가 잘못했는지 뭐 우리가 진짜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지 그래서 했는데 일본이 응하지를 않았어요. 네. 오. 일본이 부정적이에요. 뭐 그냥 떳떳하면 조사 받으면 될 텐데 왜 그러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일본이 정확한 근거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게 이제 여러 해석들이 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애매하게 의혹만 증폭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분석들이 많아요. 특히 북한이 연루돼 있잖아요. 북한 관련한 어떤 그 뉴스나 뭐 어떤 팩트 이런 것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아마 염두에 두고 북한을 끌었다가 붙인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보시는 시선이 있고 또 이제 살인가스의 경우는 일본인들의 공포심을 자극하기 아주 좋은 그래서 반한 감정을 부추겨서 여론몰이를 확 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뭐 그렇게 보시는 시각. 그리고 또 21일이죠. 곧 있을 그 일본 그 참의원 선거 때 좀 더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취하는 액션이다. 뭐 내지는 한국 정치를 의식한 거다. 다음에 뭐 정권 교체를 하려는 시도다. 뭐 되게 많은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아베가 알겠죠. 뭐 진짜 이거는 마음은 아베만이 100%알 것이고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뭐 KBS, 연합, YTN, TBS, 중앙일보 등에서 검증을 했는데요. 뭐 결론은 거의 다 대동소이했습니다. 일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걸로 본 거죠. 네, 그렇게 됐죠. 네, 그렇게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일본 여행을 다녀온 지인한테 들었는데 정말로 이 일본에서요 반항 감정이 많이 커졌대요. 그래서 일본 이런 옷가게나 상점에 들어갔는데 한국 사람 같으면은 되게 불친절하게 불친절하게. 불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거를 그렇죠. 좀 알게 됐어요. 대한민국의 상황도 이게 그 일본에서는 자꾸 이렇게 좀 폄훼하거든요. 불매 운동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각지에서 되게 자생적으로 네네, 우리 분노한 시민들이 시민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저도 그거에 요즘 대해서 일본 맥주 안 막 먹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런가요? 네. 그 한국에 뭐 저기 그런 불매 운동이 여러 차례 과거에도 있었다. 근데 다 실패했다. 이번에도 아마 그냥 흐지부지 될 거야. 뭐 이렇게 좀
폄훼하는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뭔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워낙 지금 계속 맞아요. 들불처럼 번지고 있어서 그래도 뭔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사이가 너무 틀어져 버릴까 봐. 한일 관계가요? 한일 관계가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계속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음. 잘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 자, 이렇게 뭐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근데 또 그 와중에 또 이상한 정보들이 또 삭속 이렇게 껴들어서 네. 어떤 정보죠? 그거를 또 이제 우리 팩턴께서 다원 씨가.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네. 네, JTBC가 검증한 내용이었는데요. 제 화면으로 조금 보여드리도록 사진, 하겠습니다. 예, 사진이라서 이거죠. 저희가 이게 화면이 보이실지 이거 모르겠는데 차에 이렇게 뭐가 빨간 보일까요? 이 뭐야 빨간 네. 이물질들이 그래서 보시면 온라인 카페에 처음에 이 사진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게시자는 누가 내 차에 김치 테러를 한 것 같다. 범인을 잡고 싶다. 김치국물이에요? 그렇게 이제 게시자는 처음에 올리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인터넷에 공유되고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하면서 일본이란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 네. 차가 일본 렉서스 오, 차인 것 같은데. 그렇죠. 차에 대한 어이. 지식이 해박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일본 차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김치 테러를 한 것 같다라는 그런 의혹이 증폭됐는데 알고 보니 경찰 조사로는 김치가 아니었고 사실은 취객이 구토를 하신 거였어요. 이게 구토예요? 네. 아마 막걸리에 파전을 드신 게 아닐까. 네, 아무튼 김치전이죠. 김전. 빨간색 그렇죠. 국물이 나왔으니.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뭐 밝혀지긴 했지만 네. 논란은 증폭이 됐다는 거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경제 매체에서 올리신 사진이에요. 네, 이게 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했지만 누가 이렇게 매국노라고. 이것 또한 경제 매체가 보도한 기사에 첨부됐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누군가 이렇게 차에 매국노라고 시뻘겋게 페인트 칠을 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한일 분쟁에서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또 증폭제가 됐는데 알고 보니 이게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2008년에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됐었던 사진이더라고요. 그럼 결국 김치 테러도 아니었고 이 매국노도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닌데 마치 지금 일어난 것처럼 다 이렇게 뭐 언론에서 보도가 된 거네요. 그렇죠. 말도 퍼지고 언론에서도 뭔가 인용이 되고. 인용이 그러니까 되고. 그게 이제 또 문제가 확산이 된 게 저기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이런 사진들이 주목을 끌자마자 네. 몇몇 또 인터넷 매체들을 비롯한 몇몇 매체들이 그거를 막 받아 썼다는 거죠. 받아 쓰면서 처음에는 좀 객관적으로 이런 게 해서 뭐 논란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점점 가면서 이게 마치 반일 감정에서 비롯된 거 또는 이번에 그 한일 무역 분쟁에서 비롯된 사태로 연결짓는 듯한 뉘앙스로 또 기사가 옮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유통한 가짜 정보가 이럴 때는 되게 좀 큰 피해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언론들이 좀 부적절하게 확인되지 않은 거를 너무 기사화했다. 그런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 일본 매체에서도 이걸 활용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이 보도가 일본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뭔가 반격하고 싶은데 한국 언론에서 그런 이런 거를 보도해 주니까 옳다구나 그치. 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상황, 어떤 사진이 어떤 논란이 됐을 때 이 사진의 진위를 감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팁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일단 브라우저를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크롬을 쓰시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구글 이미지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보시다시피 네. 구글 이미지 검색에서 이 매국놈 사진을 한번 이걸로 시연을 해볼게요. 이거를 네. 올리면 네. 좀 기다리면 같은 이미지들이 쫘라락 나오거든요. 리스트가. 그러면 여기에서 날짜를 다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 보면 최근 날짜도 있고 옛날 날짜도 있는데 옛날 날짜도 있어요. 오래된 사진. 결국에는 이거 하나만 봐도 이게 최근에 나온 사진이 아니었구나. 벌써 몇 년 전에 나온 사진이네. 그러면 이게 아닐 수 있겠다. 의심할 수 있는 거죠. 바로. 그렇네. 간단한 클릭 몇 번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의 경우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진위 확인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꿀팁이네요, 꿀팁.
꿀팁. 네, 꿀팁. 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에서 떠도는 정보를 1차적으로 따지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보를 공유할 때도 과연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똑똑팩톡이 앞으로도 뭔가 사실 검증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 실생활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는 좋은 팁들이 있으면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네. 함께 해주세요. 네. 네, 똑똑팩톡 일부 가짜뉴스 감별사들의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코너명이 갑자기 원래 생겼어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원래 네. 있었어요. 예. 가짜뉴스 감별사들의 따져보니 이번 주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2부에서는 현명한 미디어 소비 제작 노하우를 다루는 아는 만큼